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은 북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국문학의 학술적 지역 구축 과정에서 한문학의 수용 문제하고 국인문학의 수용 문제를 부전문학의 수용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사 시대 구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계도 시대 구분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이후에는 1900 이제 뭐 유일 체제 이후에는 1926년 이후를 현대문학으로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67년 이후의 문제고요. 45년부터 67년까지 학자들이 계속 시대 구분 문제로 모든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 같은 경우에는 56년인가에 45년을 현대사의 기점으로 삼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제 근대의 출발 이제 근대의 출발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는 계급적 관점에서 임술밀란을 중요시하는 1866년설과 개항을 중시하고 사회 구조적 변화를 중시하는 1876년설이 이제 대립하고 독립운동을 중시하는 1919년설이 이제 현대사의 기점론에서 이제 현대사의 출발을 45년에서 1919년으로 당겨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남한에서도 있고 북한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하여튼 1866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고 현대의 기점은 1945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1926년 김일성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설립을 무조건 현대사의 기점으로 삼고 혁명문학의 기점으로도 그렇게 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논문이 아주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많은 정보 주셨고 논의할 것들을 제가 좀 조금 놓치고 갔고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들인데 해방 후에 이제 그 국어국문학과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상황 자체가 이게 친인적 잔재였다라고 하는데 맞죠 이제 그 부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1인 학자에 대한 선망 의식 때문에 저들이 국어국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뻐겼는데 버젓이 했었는데 우리도 국어국문학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한국문학이라고 용어를 붙이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국가의 면모를 다져가는 과정에서 국문학이 돼야 되고 국사학이 돼야 된다는 이제 논리로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학문 영역에서 현대문학이 배제되는 부분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학문 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익히 알좀 저기 있는 3세대 문학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최인훈이나 박안서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분단문학을 다루고 그 다음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제주 4.3을 다룬다든지 이런 작품들을 국문학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 서울대학의 현대문학 전공자로는 정광훈 선생이 처음으로 교수로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문학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제국대학 출신으로는 아무도 없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초창기 때 우리 건대도 마찬가지고 건대도 국문과가 56년에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목인 선생 그 다음부터 다 작가들이거든요. 학자 아니고 문인 작가들을 끌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틈새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대한 파동 이후에 2차 숙청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걸 쓰면서 한 가지 아니 왜 갑자기 조윤재 선생은 50년 11월에 가람 이병기 선생하고 왜 성균관대학으로 옮겨갔어? 이 사람들이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56년에 정년도 아닌데? 나는 그걸 해명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인지 그거 아직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국문과 교수로 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당시에 전쟁 중인데 50년 11월에 갑자기 성균관대학 조윤재 선생은 성균관대학 교수로 가고 누구는 영남대학 교수로 가고 막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 저는 해명을 못해서 계속 왜 나이를 아무리 환산해봐도 환갑이 아닌데 정년 나이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부분도 67년 이후의 상황을 제가 이제 문학사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번다하기 길어져서 했는데 조금 하겠습니다. 시대 구분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후발 연구 주제로 삼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현대사
엄청난 질문과 주문하셨습니다. 예, 이걸로 첫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해주신 우리 김종원 선생님과 해주신 노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진행하는데요. 두 번째 발표 저희 연구단의 박재현 선생님과 그다음에 한양대의 모충훈 선생님. 예.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쉬고. 한 10분만 쉬면 안 될까요? 아 그렇군요. 발표가 너무 예. 그러면 차라리 지금 쉬고 쉬어요? 네, 예, 연달아서 연달아겠습니다. 예. 아니 그때가 또 힘드세요. 나 10분 만에 발표할 수 있어. 너무 재밌다. 다 현대사잖아, 다 현대사. 왜냐하면 지금 일제 강점기만 빼놓으면 저 김종건 선생님 발표도 현대사거든요. 홍영표 선생님 제자인데 저번에 오빠 그 학술식구 홍영표 선생님이 계셨고 되게 김종건 선생님 박사님들하고 사람들도 다 모여있고 서로 데리고 가고. 동네 고향 친구예요. 저희 세 살째 여기 살았는데. 광주인 친구. 여기 남경 선생님 아니에요. 여기 네.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글로 많이 뵀었어요. 네. 정재 선생님 여기 뭐 홍영표 전전관님 어떡하지? 지금 명함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저는 정진아라고 하고요. 네, 네. 홍현대사 전공입니다. 네. 선생님 논문 본 거 같은데요, 제가? 여기 한편 근데 실었었습니다. 그때 네, 저 한양대에서 한영 2019년에 홍영표 선생님이랑 같이 논문 한 편 여기다 투고했었어요. 국대에서 혹시 논문을 아니, 쓰셨다는데 한양대. 한양대. 모 선생님 논문 보고 예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네. 같이 아니에요.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인용을 아마 제가 그때 그 논문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이렇게 67년 이후에 북한의 붉은 인텔리 만들기. 예. 네, 그때 선생님 논문 인용하고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선생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데 제가 문학을 아예 몰라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또 좋아요. 정재 선생님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 네. 안 그래도 제가 아니 시간에 일제 강점기는 나는 잘 모르기 저도 때문에 잘 몰라서. 나는 현대사 중심. 여기 가가란 선생님이 학설지를 아, 맨날 예. 연락처나 예, 많이 연락 드렸어서 예. 그리고 제가 아마 논문 늦게 드리고 막 그랬을 아예 거예요. 너무 네. 싫었던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 잘 부탁드려서 심사위원으로 전화 또 드릴게요 선생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잡는 거예요. 문학 지역은. 저요? 그러면 저희 2단계 시작인데 예. 2단계 시작이 남북 그 학문 통합하는 과제예요. 그래서 저희 국문과 중심이어서 저희 팀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형을 왜 연구하나라는 그 문제. 원래 저희 애초부터 저희도 잘 전영 선생님하고 잘하지 않아요? 전영 선생님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수업 있어요. 수업 끝나면 우리 지금 하고 수업. 뒤쪽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응용력이 떨어져. 어디 한 개만 가요. 저 나가서 바로 왼쪽에 있어요. 너무 오른말 신은 알겠어. 신나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는데 나 신나면 신나래. 약하신가? 아니 왜? 약하신가?
이게 몸에 이건 뭐예요? 이건 정말 수 없는 이건 아니 근데 이것도 계속 용매예요. 내가 안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런 거 싫어하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 너 근데 아, 말 진짜 좋았어. 보시면 돼요. 문학 좀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문학 조금 나이가 해외도 저는 프랑스 저는 원래 문과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엄마가 반대해서 때문에 경영대 아니 법대. 우리 아버지 아침에 경희대로 나가지고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못해서 이과 수능 봤는데 또 경제 경영을 못하니까 TV에서 보는 거 그렇지 아름답지 않아.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막 그냥 여자들 그냥 둘이 그렇지. 나 한사 알아서 너무 얘기하고 너무 무서운 거. 그러니까 아우 화이팅. 너 목숨을 걱정을 하는데 전화번호 주고. 이름 남자였잖아요. 아 아니냐고 또 물어보는 거야. 안 그래도 갑자기 여기서 자신감이 생겼어. 규정 자체가 다른 지역이 되고 남겨야 때문에 홀딩을 원래 오늘 남겨야 되는 수요까지 집도 시작을 나한테 날아가면 그 이름 듣자는 기분이 나빴다고 자기가 알아? 누군지 알면서 몰랐는데 했을까? 대한민국 김용민씨하고 저희 선생님과 관계 나쁘진 않거든요. 선생님들 같이 그랬어요. 근데 무릎으로 왜 무섭다고? 거기 대해서 진도영상 드린 같이 말씀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완전 한 7층 모르겠어요. 제가 평화기반 좀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결정은 오늘 못 내요. 오늘 내리려고 했는데 정형이 없은 다 있고 잘하잖아. 오늘 뭐 저녁으로 갈 때는 조심하고 없고요. 선생님 수업 있으시고 조심히 먹고 아, 예. 지금 시간이 조금 계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3시 반부터 시작하면 50분, 4시 20분. 그러면 5시 분. 아, 사실은 조금씩 늦어지구나.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남북 공적 기억의 문학적 재현과 통합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요. 박재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한양대 평화연구소의 모춘홍 선생님께서 토론자로 와주셨습니다. 바로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박재현 선생님이 모기 감기로 인한 독감으로 인한 목이 조금 안 좋다고 하셔서요. 대독하는 걸로 양해해 주세요. 대독을 하는 걸로 또 전문
성우를 듣기 거북하실까 예, 섭외해서요. 네, 발표문만 그리고 제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 발표 대독은 저희 통일문화연구단의 전임연구원으로 계신 새신랑 남경 박사님 해주셨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새신랑 남경호입니다. 지금 박정희 선생님 건강상 문제로 발표를 대신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비염이어가지고 좀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되는데 박정희 선생님께서 이제 논문에서 빠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의 합계는 상호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북의 문학사는 상호 비교하면서 각자의 공백을 확인하고 반쪽짜리 문학사를 넘어 온전한 한국 혹은 조선학계의 면모를 지닌 코리아 문학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학사가 어떻게 서술되었는가를 비교하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문학사가 행했던 사회적 기능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회적 연원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문학사가 사람들의 인지와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추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문학사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명명하고 문학사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남과 북의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문학사, 공교육, 사람들의 기억이라는 기억의 통로로 사회적 담론화가 구성되는 과정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차이를 정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되면서도 또한 사회적 담론화를 이뤄내는 통합적 문학사의 서술 방식이 어느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과 북, 코리언을 위한 문학사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대안이 생산되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남북이 함께 경험한 비극의 역사인 일제강점기에 주목합니다. 일제강점은 남북이 함께 경험한 역사적 비극이면서 지금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역사적 트라우마이고 분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과 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코리언의 문제이면서 양쪽이 고통의 연대로 공감과 소통을 이뤄나가기에 가장 용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 교과서에 수록된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들과 그에 대한 문학사의 서술 방식을 검토하면서 그 공차를 이해하는 것이 이 연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서사지도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상처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대응들을 서사 형태로 정리하여 그 서사 간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남과 북은 어떠한 이야기를 취사 선택하며 자신들의 공적 기억의 서사로 삼고 있는가 혹은 생산하고 있는가를 정리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활용하여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을 역사적 트라우마의 문학적 대응들로 보고 남과 북의 교과서에 나타난 작품 수록 양상을 남북의 사회가 기능적이라고 판단한 공적 기억의 한 축으로 삼으며 각 사회가 외상 기억을 어떠한 서사로 재상징화하고 있나를 시각화한 도구를 제안한 것입니다. 2장 북한 교과서 내 일제강점기 형상화 작품 수록 양상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그려낸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이 비극의 역사에 어떠한 역사인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역사 기억과 역사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글에서 주목한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란 현재 독자들로 하여금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기억과 역사의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재들을 말합니다. 그 기준을 세워보면 첫 번째, 작품 속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이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의 고통받는 원인이 일제강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면서 세 번째, 남북한 문학교육의 목적과 의도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설명이 명백하게 주어질 때 이를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범주에서 현상적으로 판별하기 용이한 서사문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 의하면 1935년에 발표된 김유정의 공범은 현행 남한의 교과서에 자주 등장한 작품이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된 중요한 작품에 해당되지만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이라 분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연구 대상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남북한 공교육 교재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입장에서 북한의 공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작품들에 대한 북한의 문학사 관점을 더불어서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교과서 내에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24쪽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들을 구분하면 첫째로 일제강점기 어린이들의 생활상과 극복 의지, 두 번째 일제강점기 고통스러운 생활상과 투쟁 의지, 세 번째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신화와 성군사상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학습자와 유사한 연령대의 주인공들이 살아갔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초급중학교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에는 강훈의 까까머리 학생, 방정환의 만년샤즈, 나도양의 행랑자식이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들은 당시 어린이들이 겪었던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훈의 까까머리 학생에는 일제강점기 가난에 시달리는 아동들의 현실을 그려내고 있으며 가난이라는 시련에도 우애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결말을 내고 있습니다. 강훈의 작품에 이어서 교과서의 실천의 길이라는 부분에는 방정환의 만년샤스가 일부 소개되는데 이 작품 역시 주인공 어린이가 겪고 있는 가난과 고초에 다수가 공감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과 가난이라는 시련에 대하여 우애와 공감으로 갈등을 회복하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래 학습자들에게 외부 시련에 대응할 수 있는 도덕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교육 의도가 확인되면서 내부 결속이라는 사상 교육적인 목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나도양의 행란자식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상 이 작품 속에는 주인공에게 천대와 모욕을 행하는 인물은 주인집 교장입니다. 일제의 착취와 강압이 원인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학사에서는 북한 문학사에서는 나도양을 현진건과 함께 1920년대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문학사 6권에서 소개되는 목차는 제2장 일제식민 통치 하에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애국 독립에 대한 지향을 반영한 문학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순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일제강점과 더불어 봉건제도로 지적하고 있는 북한 문학사의 특징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도양의 행랑자식은 일제라는 분명한 대상이 등장하지 않아도 일제식민 통치하에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대표작품으로 꼽히고 있으며 학습자와 유사한 연령대 인물의 삶으로 초급중학교 교과서에 선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 고통스러운 생활상과 투쟁의지 부분입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을 다룬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현실을 고발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계급적인 투쟁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고급 중학교 시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교육되는데 1학년에는 토지개혁과 농민해방을 주제로 한 이기영의 작품이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이기영의 땅은 분단 이후 북한 최초의 장편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개혁으로 인해 지주의 착취로부터 해방된 농민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야기로 머슴 출신 농민 곽바위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그려낸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방기 민주개혁을 통한 북한 체제의 형성기를 흡진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문학사 10권은 토지개혁의 실시와 새 인간의 탄생이라는 부분에서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소설 땅에 와서야 토지개혁에 의한 농촌에서의 위대한 사회경제적 변혁과 땅의 주인이 된 농민들의 창조적 열의를 진실하게 담아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의 사관을 담아낸 창작물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고급중학교 2학년 과정에는 분단 이전에 남북이 함께 공유했던 작품들도 제시됩니다. 최서의 탈출기와 조명희의 낙동강입니다. 이 두 작품은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현실과 더불어서 계급적인 각성 그리고 투쟁 의지를 공통분모로 삼으면서도 개인적 저항과 집단적 투쟁이라는 서사의 갈림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북한 교과서에는 이 작품들을 김소월의 초혼과 함께 다루며 비판적 사실주의 문학, 그다음 신경향파 문학, 그다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와서요. 신경향파와 프로문학이 북한 교과서에 수록됐다는 부분은 북한 문학사의 중요한 변화 지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70년대를 전후하는 문학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문학에 대해서 주체 문예이론의 편향성 탓에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마저도 의도적으로 축소했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남로당 계열의 문인들, 중도파나 민족주의 계열, 순수주의와 모더니즘 문학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그 왜곡이 완화되어 신채호, 현진건, 시문, 채만식 등과 같이 과거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작가들이 거명되기도 하고 신경향파 문학과 카프 문학의 의의를 명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인용문 밑을 보시면 위와 같이 북한 문학사에서는 주체문학론을 근거로 카프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를 재조정하면서 변화된 문학사 서술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한 연구자들은 북한 문학사의 카프 문학에 대한 재조명을 문학유산을 확충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제강점기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신화와 성군사상 30쪽 부분을 읽겠습니다. 북한 교과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으로 김일성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선 중급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전기문 총알은 유격대에 보내달라를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기문 장르지만 서사 형태를 띠고 있고 일제강점기의 삶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사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북한의 성군사상을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항일 무장투쟁 시기에 김일성과 소년중대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경의 날개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님의 고매한 풍모라는 부분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또 2학년 교과서에는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김일성의 활약상을 신화화하는 전설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존장과 신비로운 전투가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인민들에게 익숙한 옛 이야기 형식으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급중학교 교재에도 이러한 관점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고급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권정웅의 1932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2년부터 33년 1월까지 반일 인민유격대 창건과 남만 및 북만 원정 과정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담고 있으며 총서 불멸의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창작된 소설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신화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선군사상을 주입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특징을 주체사상이 성립된 이래 1977년판 조선문학사는 수령형상문학과 항일혁명문학을 과도하게 특화하였고 2000년에 들어 성군혁명문학이 강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은통치기와 고난행군 시기에는 성군사상, 곧 군의 위상이 절대화된 배경이 되며 수령령과 성군사상이 강박된 문학이 양상되는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북한의 모든 역사와 문학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운동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항일무장투쟁 시기는 주체사상의 기원으로 보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 이러한 작품들로 대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장 남한 국어교과서 내 일제강점기 형상화 작품 수록 양상입니다. 그 목록은 다음 표와 같고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순으로 보면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가장 많은 6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고 하근찬의 순환이대가 4종의 교과서에 전광용의 껍단이와 염상섭의 만세전이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한 풍자문화, 두 번째 민족순환에 대한 고발과 좌절감을 다룬 작품들, 세 번째 연대의식과 성찰로 국보의지를 다룬 작품들, 네 번째 투쟁의지의 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채만식의 태평천하, 정광용의 커피단리는 당시 민족 현실을 거스르며 사회 정의와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류에 대한 풍자 소설입니다. 태평천하에 대해서는 남과 북의 입장이 일치되는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의 조선문학사 9권에서는 1930년대 중엽, 1940년대 전반기 문학 중 제2장 무산대중의 불행한 운명과 항거정신에 대한 형상, 역사 주제의 작품 창작, 제4절 역사 주제의 작품과 풍자소설이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기영의 인간 수업과 함께 풍자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족 순환에 대한 고발과 좌절감을 다룬 작품들입니다. 북한의 경우와 같이 남한 교과서에서도 1920년대 리얼리즘 문학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염상섭의 만세전이 그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은 2015년 교육과정 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공교육에서 다룬 대표작입니다. 1920년대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뽑히는 현진건은 북한 문학사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연주의적 경향에서 사실주의적 경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공상적 낭만으로 가득한 공허한 세계를 방황하던 퇴폐적 경향의 작가들과는 달리 빈궁과 불행을 강요하는 당대 모순된 사회에 대하여 비판을 담은 작품들을 생산했다고 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대의식과 성찰로 극복의지를 다룬 작품들입니다. 하근찬의 순환이대는 분단 이후에 발표된 남한 문학이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형상화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역사적 상처의 문학적 형상화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통감하고 서로에게 팔과 다리가 되어주는 결말을 제시하며 살아 버티는 힘을 보여줍니다.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작품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현식의 시나리오 동주는 2016년에 영화로 제작되어 발표된 작품으로 윤동주의 자기 성찰을 그의 작품과 함께 담아내며 일제강점기에 저항의지를 굽힐 수 없었던 지식인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투쟁의지의 서사입니다. 남한의 교과서에도 프로문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의 고향은 한 개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문학사에 대한 교육에서도 경향문학 내지 프로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됩니다. 남한 교과서에는 경향문학 내지 프로문학에 대해서 1920년 그리고 30년대 문학사를 이룬 문예사조의 한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남한 문학계에서도 프로문학은 배제되었었습니다. 프로문학의 계급적 성격과 그 작가들의 제복, 월복으로 인하여 냉전적 사고가 횡행했던 시절의 문학사에는 프로문학이 담길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문학이 남한 문학계 내에서 문학유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199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의 우리 문학유산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영역이며 프로문학을 배제하고 문학사 서술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장 남북문학사의 통합적 연구방안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역사 기억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의 피해에 대한 기억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인권, 평화, 윤리와는 멀어지는 갈등의 목소리들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역사 기억과 역사의식에 대한 교육들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는데 그간 교육학계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견해로 첫 번째, 국가 사회적인 요구로 구성된 역사 교육은 국가주의적이면서 또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치우쳐 자문화 중심적 역사의식에 빠뜨리기 쉽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제강점기가 수탈과 저항의 서사로만 교육될 경우에 반일 감정만을 극복시킬 위험이 있다는 견해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사 연구와 문학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기억 및 역사의식 교육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공동체성의 관점에서 합일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고 다중의 견해를 아우르며 상호 비판과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에서 구현한 통합서사 매핑 도구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도구는 문학치료의 서사지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각기 다른 텍스트 형태의 자료들이 어떠한 서사적 관련성이 있는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매핑 작업을 말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공적 기억과 사회적 기억의 다양한 층위를 시각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각 서사들 간의 관련성을 토대로 지도처럼 배치한 것인데, 다양한 양식으로 재현되고 있는 과거사 기억 방식의 존재적 양상을 파악하는 일로서 역사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과 치유책을 강구하는 토대 연구의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타자에 대한 배타적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주의를 반성하는 학적 윤리이자 문학사 연구의 사회적 담론화를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역사 기억의 서사들과 비교 속에서 과거사에 대한 편향적이며 왜곡된 기억을 진단하고 그것이 장차 어떠한 경로를 거쳐 균형적이고 성찰적인 역사 기억과 역사 의식의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매핑 도구의 역할입니다. 역사 기억의 주체가 자신의 기억 방식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자각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기억의 전모를 파악하여 자성의 기억 방식을 추구하고 반전쟁, 반분단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로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한 남북 국어교육의 소재들을 서사지도의 형태로 배치하면은 37쪽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세로축은 시간적 위치고 가로축은 서사주체의 대응 방식을 구분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지도 구축을 위해서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남북한 현행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의 서사들을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양측의 문학사관 혹은 교육적 입장에 따라 서사들을 서사주체의 대응 방식으로 구분하면 일제강점기에 살아온 사람들의 행보를 좌절, 그리고 연대와 극복의 의지, 비판과 풍자, 성찰과 극복 의지, 투쟁, 항일무장 투쟁 신화와 성군사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작품들이 역사적 상처에 대응하고 생존했던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나를 중심으로 분석된 결과입니다. 서사의 주체, 주인공이 일제강점의 순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작품은 어떤 귀결을 내고 있는가에 집중한 것입니다. 서사에 주목한 까닭은 인간의 인지구조가 서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관점에 따라 서사 형태의 텍스트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에 주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제로 교육 대상의 입장에서 어떠한 서사가 기억될 수 있는가를 주안점으로 삼으며 일제강점기의 현실 그리고 주체 방식의 대응이라는 간명화된 틀로서 교과서 수록 제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남북 교과서 수록 작품들의 공통된 서사 형태를 고려하여 그 중요한 핵심들을 추려내면 위 그림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피해 상황에 대한 고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서사의 주체들의 행보가 좌절, 연대 극복 의지, 비판 풍자, 성찰 극복 의지, 투쟁, 항일무장 투쟁 신화, 성군사상의 대응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우 거친 방식으로 서사문학 작품 내에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단순한 문제가 있지만 이 시각화 도구로 확인된 지점은 명확합니다. 남과 북의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한 서사문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서로의 공백인 것입니다. 우선 공통점으로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그대로 담은 리얼리즘 문학이 해당되고 이는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과 좌절감을 공감하게 하는 좌절의 서사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순환을 옮겨 담을 때 탁월한 장르로 리얼리즘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고발의식이라는 당시 시대적 요구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이 제고된 효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카프 문학에 대한 재의미화가 가능합니다. 문학성과 예술성의 정도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이라는 비극적 현실에 대응하며 당시 코리언들이 어떠한 서사를 상상하며 이 상처를 극복하고자 했는가의 문학사적 의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투쟁의 서사가 지닌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고난 속에서도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을 꿈꿔보는 연대의 서사가 공유된 현실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쟁의 서사에 대한 우리의 보완점도 확인됩니다. 남한의 교과서에 보다 많은 카프 문학을 수록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작품을 수록하여 적극적 저항의 행보를 각인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의 적극적 투쟁 의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그 투쟁의 대상이 일본의 제국주의 폭력으로 뚜렷하게 향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코리안들이 감당했던 고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며 반폭력, 반전쟁의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제강점에 대한 교육이 반일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현재의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에 대한 통합서사지도는 같은 역사적 상처를 경험한 상대의 문학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결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역사기억 방식에 대해 분단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인간의 원초적 심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우리와군요. 죄송합니다. 말이 이상해서 그렇게 가까운 것으로 보고 과거사 기억 문제와 분단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적대감과 불신의 대상에게도 인간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서사지도에 남과 북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존재하는 상충하는 시선들을 포함하여 역사란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형되며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매핑 도구는 남한 주민에게 한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기억의 주체의 북한 주민으로 확장하며 향후에는 해외 코리안을 포함하고 과거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다중의 목소리와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각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역사 기억들을 지도를 그리듯 서사의 형태에 따라 체계화하면서 과거사를 기억하는 주체와 시점들까지 기록하고 미래에도 반복 재생산될 역사 기억들을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수정 증보가 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발표를 해주신 박지인 선생님들이 대독해 주신 연구를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요 우리 한양대 평화연구소의 모충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학교는 한양대학교 나왔지만 3살 때부터 건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대는 저한테는 중고등학교 때 일탈의 장소였거든요. 몰래 술 먹으러 운동대가 건대 대운동장에 술 먹으러 갔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또 신혼도 군대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좀 의미가 좀 있는 어떤 장소에 토론을 와서 좀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고요. 또 한 차원에서 고민했었던 부분이 제가 그 박재현 선생님 글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문학에 대한 식견이 너무 일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토론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프랑스 문학이나 일본 문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일본 작가의 뭐 에쿠니 가오리나 요시모토 바나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 것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문학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글을 어떻게 토론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문학 작품에 대한 어떤 서사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연구 방법론적 차원에서 좀 제가 글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박재현 선생님 글에 더해서 오늘 전체 연구 주제의 이 국문학의 어떤 연구 지형을 이 연구단에서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방법론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국문학의 지형에 주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남북의 문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실이 다양한데 그간 이 방법론적 차원의 이 도구들이 너무나 제약됐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을 그려내지 못해서 이런 연구에 주목한 건지가 한쪽 측면에서 궁금하고 또 반대 측면에서 보면 남북이 공의 국가 권력이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에 개입을 해서 현실이 제약됐는데 새로운 유형의 방법론을 개발하면 제약된 현실을 좀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연구단은 어느 측면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가 관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을 하고요. 또 이제 대체로 이제 박재 선생님이 쓴 글에 동의합니다. 특히 이 통합 서사 매핑 도구의 어떤 문제 의식에도 대체 동의하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 쓰신 그 문장을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 통합 서사 매핑 도구가 서로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이에서 이 새로운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동체성 관점에서 이 합일이 아닌 통합을 지향하고 다중의 연애를 아우르면서
자기 성찰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저도 대체로 동의하고 뭐 이런 문제의식은 뭐 이유원 교수가 얘기했던 통일보다는 통일을 지향하는 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일을 얘기할 때 더 바람직한 방법론이다. 그 문제의식과도 랩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맥락에서 이 글을 쓴지 모르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박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 문학사의 통합적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에 대한 이제 저 나름대로도 질문인데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박사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 문제는 단순히 연구 방법의 문제를 넘어서서 역사적 서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의 어떤 문제의식과도 이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특히 이게 국문학이고 이 공적 기억의 측면이기 때문에 방법론의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교육의 문제인데 사실 일반인들이 텍스트로 접하게 되는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공적 기억으로서 역사는 이제 증언론으로 남아있는 이 기억서사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보면 남북이 공이 어떠한 경험은 은폐되거나 미화 혹은 확대 과장되곤 했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이 전쟁과 식민화에 대한 역사 경험은 더더욱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론문에 적어보지 않았지만 남측에서 항상 북한이 이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북한은 3.1운동을 3.1 인민봉기라는 용어로 쓰고 물론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남측만큼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평가인데 저는 저 의견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매년 북한은 3.1절을 전후해서 물론 이제 단어는 인민봉기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3.1운동의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학자들이나 이 교육자들이 더 북한과 남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분석을 해왔던 건 아닌가라는 이제 반성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 같은 경우가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나 이런 식민화의 경험에 대해서는 이제 개입을 합니다. 사실상 이런 맥락에서 이안 바시나라는 학자는 역사적 기억 작업에 활용된 기술자의 기업을 이제 편집된 판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듯이 여기서 질문을 던지면 왜 국가가 역사 경험에 개입을 하나? 특히나 국가가 역사 경험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적 기억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 기억이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 특히 그 박사님도 그래서 이 사회성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한 4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두 번째는 기업. 이 국가와 기업 자체가 권력이 있고 그게 문학작품에는 재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기능론적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이 텍스트 형태로 남겨져 있는 역사적 기억은 국가의 자기 기억과 권력의 자기 재현이라는 프레임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기억에는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고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 통합을 이루는 목적이죠. 제가 쓰진 않았지만 사회 통합이라는 것 자체는 타제된 배척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물론 이제 상징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된 기억 투쟁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 재현의 방식이 더더욱 가시적으로 잘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전에 어떤 글에 썼는데 나당 바슈테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적 기억을 두고 많은 집단들은 위로부터 강요된 하나의 기억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뿌리를 다시 발전하는 노력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공적인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안적 기억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대안적 기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 문제의식은 이제 박사님의 어떤 생각은 좀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적 기억이 제안하는 역사적인 해석이나 또 문학적 작품의 재현만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해석을 아래로부터 끌어올리는 것 자체의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러한 식의 어떤 문제의식 자체가 최근에 60년대부터 서구의 역사학이나 80 민주화의 한국 사회의 역사학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래로부터의 어떤 해석, 아래로부터의 어떤 민주화,
뭐 유경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냉동된 기억을 회피 속으로 끌어내야 된다. 특히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4.3, 뭐 항전기 당시 민간인 학살, 광주 민주화운동, 일본군이 성노예를 했던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해석 이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좀 제기해 보면, 저는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대체로 동의하고, 기존의 공적 기억에 개입했었던 국가의 해석이나 국가의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한 대응 담론으로서 아래로 붙여졌던 이 생활상 일반인들이 겪던 인권 유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되는 것이 교육적 차원이나 연구 방법론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의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앞서 이제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 서론에서도 현 시점에서 남북 문학사를 왜 통합적으로 연구해야 하나. 그러니까 너무나 이질화되어 있고 남북이 서로를 배척해왔고 북도 남측으로부터 배울 게 있고 남도 북쪽으로 배울 게 있는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히 인정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차원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했던 뭐 생활사, 가족사, 지역사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의 새로운 조명을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박사님께서는 이제 합일이 아니라 통합을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는 합일과 통합이 뭐가 다를까? 통합도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차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약간의 서로 간의 존중도 하고 자기성찰도 한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것 자체는 지극히 어떤 특정 가치에 기반한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회통합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통합 자체를 어떻게 보면 차별을 새롭게 만들어낸 하나의 기제일 수 있고 이게 폭력의 새로운 유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통합 서사 매핑의 어떤 문제의식을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이게 교육의 문제, 특히 공적 교육의 문학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이제 나름의 질문을 던져보면 이게 사실상 이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어떤 문장들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읽을 때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글을 쓴 사람에 대한 해석 자체를 글을 쓴 사람 자체가 점유해서도 안 되고 특정 학자가 점유해서도 안 되고 특정 선생이 점유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방법론에 만들어낼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또 다른 유형의 어떤 한계나 단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문제의식의 질문을 던지면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아주 좀 도발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존의 어떤 공적 서술이나 역사 문제 자체가 기억과 망각의 도시이기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양날의 어떤 칼로서, 양날의 어떤 시각으로서 충돌을 했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주어진 역사만이 아니라 생성되고 있는 역사라는 문제의식이 새롭게 서구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1,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경험 자체를 국가 공권력의 폭력으로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대항 권력으로서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오늘 2023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1, 2차전 자체가 어떻게 사유될 것이냐 그들에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식의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없다. 한국의 역사학에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생산론적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특히 공부를 하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역사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식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사와 나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타의하는 것들 필요성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역사냐? 바람직한 역사 방법론이냐?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일부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를 과거에 대한 기억하기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소통하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새롭게 이 생성되는 관점에서 역사를 다루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사님께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북한의 남측의 이런 이제 일제강점기의 어떤 문학적 재현 작품 자체를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법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학생들, MZ 세대들이 이걸 읽고 해석하고 새롭게 창의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부재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서사 매핑 도구를 얘기한다고 하면 과거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와 세대, 오늘과 과거와 오늘, 오늘과 내일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조금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일천한 식견으로 드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글에서 제안한 통합 서사 매핑 도구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 방법론을 가지고 남북 교과서의 통시적인 변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봐줄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론에 기초해서 글을 읽고 해석하는 오늘의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생애 처음으로 이런 글들을 읽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향후 연구 과정에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토론자께서는 대안적 기억이라고 하는 대안도 제시하시면서 그것과 연관된 질문도 하셨고요. 또 마지막에 또 두 가지 질문을 또 추가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박진현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면. 예. 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도움을 부탁드렸고 토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춘현 박사님을 초대한 이유는 저도 일제강점기 전공자가 아니고 현대문화 전공자도 아닌 상태에서 그래도 이런 어떤 남북이 서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문학사를 어떻게 왜 같이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통일문학 관점으로 통합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게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나란히 병렬하는 방식의 비교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좀 뭔가 문학사 연구의 사회적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이 통합한국화 이 아젠다를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김종근 선생님의 지시로 저희도 이런 어떻게 이게 사회화될 수 있는가, 사회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가가람 선생이 북한 교과서를 막 자료를 수집하고 막 조선족 교과서 부탁해서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통합소사 지도라는 걸 좀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전의 방법들을 조금 계속 받아주면서 남경호 선생한테도 지도를 예시로 만들어봐라 막 이런 과정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전부를 다 담아낼 수 없었는데 지금 모철훈 박사님이 우려하시던 그 지점을 사실은 저희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던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원래는 서사지도가 원래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혼자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남경호 박사가 4.3에 대한 이제 공적 담론과 기억의 투쟁 자료들을 이제 종합하면서 그것이 언제 시점에 발표가 되고 어떻게 공론화됐는가를 좀 이렇게 가시화시킨 지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산발돼 있는데 이거를 가시화시키면서 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현재 교육대상들이 어디 부분이 공백이 돼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4.3 말하지 않았을 때가 있구나. 그냥 말할 수 없었던 기억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서술되는 거 이상으로 뭔가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4.3 말할 수 없었던 시간도 있어. 우리는 군부 독재 정치를 비판해야 돼 라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왜 말 못하게 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지도를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남경호 선생님이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저는 잘 못 만들고 설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김정호 선생님하고 저희 팀에서 우리 이런 거 하자라고 했는데 국가가 우리를 안 도와줘서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2단계 아젠다를 준비하면서 해보려고 저도 위험하지만 좀
좀 무모하지만 일제강점기를 한번 용감하게 건드려보자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맵핑 도구는 이렇게 학생들이 클릭하면 숭인 삼촌이라는 작품이 뭔데? 그럼 거기랑 관련된 자료들은 뭐가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뜰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든 거였거든요. 서로 자기가 찾아가면서 내 방식대로 역사를 기억하고 내 방식대로 역사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형성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또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구상을 했던 과정에서 이제 다른 시기들도 해야 되니까 일제강점기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그냥 공부하시던 선생님의 그 걱정을 저희도 많이 담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발표에서 잘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저는 지금 말을 못 만든 거예요. 이제 공적 담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은 얘기가 없었냐 있었겠죠. 기사도 있을 거고 저희가 자주 하고 있던 구술생회담 자료들도 충분히 있고 그런 자료들이 막 여기에 박히면 학생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렇게만 교육이 됐었구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다층적인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소거됐었구나. 나도 우리 학교 일진한테 내 목소리가 소거되는데 이렇게 공감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교육자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제가 서술이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이제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제가 더 자료를 많이 조사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문학들에 대한 숨김과 다시 또 상기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 남한 쪽에 어떤 공백이 더 확인되는 게 프로문학에 대한 관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프로문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무슨 얘기들이 있었나 그런 기억의 투쟁 장면을 그냥 전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역사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적 도구이고요. 저희도 계속 주목하는 건 정서팀에서 강조하는 건 이 역사 문제에서 나라면이라는 이런 누스바움이 얘기했던 이 서사적 공감력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료를 잘 배치한 다음에 니네 알아서 생각해라고 던져놓은 회의론적인 생각들도 들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교육 방법들이 대시되어야 친구들 우리 스스로도 저 스스로도 왜냐면 저도 이 통일인문학 연구단에 2010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을 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인지 아닌지 뭐 확인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과정으로 좀 교육 자료들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미흡하게나마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만든 서사지도보다 남경훈 선생님이 만든 서사지도가 더 의도를 잘 보여주지 않나 해서 조만간 남경훈 선생님한테 공절을 하자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통시적 연구의 필요성도 저희가 향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문학에 대한 이런 기억의 공적 담론화 시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발표 시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교과서로 재수록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아마 통시적 연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전 교과서가 어땠다, 이후 교과서가 어땠다도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교육적 의도는 가장 단순합니다. 국가담론도 변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절대하지 말자. 이런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가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도 있고 다양한 시점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의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지적한 문제들도 제가 못 다룬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수많은 연구서들을 이제 정리하는 데 너무 힘을 많이 쏟는 바람에 제가 좀 매끄럽게 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초등학교, 소학교 비교하고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가 얼핏 찾아봤더니 북한 소학교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교과서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전 교과서는 진짜 성군 사상이 더 많이 있어서 막 초등학생 어린이가 막 돌로 막 일본 경찰에 찍어 죽이는 그런 사파까지 제시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폭력적인 어린이들의 어떤 성군 사상을 고취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2013년도 교재부터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래도 축약돼서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에 이어서 이제 세계화에 좀 주목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독특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있는 방식으로 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사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도 되게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지만 좀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제가 결론에 적어놨지만 나만의 어떤 교과서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참고서 수능 준비들을 위한 참고서일 수도 있는데 나만의 한 참고서에서는 북한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그런 북한 청소년들은 무엇을 읽는지를 소개하는 이런 작품들 수록해준 고마운 참고서들도 나오고 그리고 북한 문학사도 많이 편향됐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남한의 문학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는 변화들이 보이고 김종훈 선생님께서도 북한 학자들 만나면 자꾸 이렇게 서술을 변화하려는 노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기도 했고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제 남북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자찬할 정도로 그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서로 계속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희망을 갖고 뭔가 이렇게 좀 기억의 투쟁을 학생들이 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도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선생님 뭐 한마디 꼭 더 하셔야겠다면 프로그램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네, 저는 간단하게 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 요즘에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메모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후세대적 기억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이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 지금까지 5.18이라면 5.18의 기억은 주로 금남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도청 중심으로 기억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죠. 그 기억들이.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만 교육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또 근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학생들한테 그럼 너희가 이 5.18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라 그랬더니 저기 지금 없어진 그 광주의 이제 적십자병원 쪽에 뒤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5.18 경험했던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들 만나서 그 고수를 또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럼 사실 5.18 된 기억들은 그 금남로에 있는 것만 진실이 아니고 그 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억이라고 하는 것 되게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억이 이 도안에 담겨 있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고 그게 언제나 이제 기억하기라고 하는 동사형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한다면 실제로 아까 제 박 선생님 얘기하실 때 그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핑이 되게 좋은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오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순위 삼촌의 텍스트를 줬을 때 순위 삼촌은 물론 4.3을 고발했던 문학이긴 하지만 또 순위 삼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순위 삼촌은 양민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빨갱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양민설인데 그 양민설이 굉장히 철저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담론들을 그대로 옮기는 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교육 방식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기존의 텍스트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본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어떤 수첩들 그런 텍스트 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주어질 때 좀 더 다르게 기억하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럼 기존의 그런 공식화되어 있던 또는 화석화되어 있던 기억 방식으로 좀 벗어나는 그런 교육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제가 우연찮게 읽었던 이제 제주 4.3 관련된 논문 형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저 토론회를 인용했는데 보통 국가가 개입하는 공적 기업과 대한 기업 이게 다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 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받는 인권 유린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억되는 것 아래로부터의 기업이라는 것도 조차도 강한 기업. 누군가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기업, 누군가에게 어떤 성적인 어떤 학대를 하는 기업. 근데 이 국가의 어떤 찍어 누르는 방식과 아래로부터 인권 유린 당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이거 자체가 제주 4.3을 다 얘기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을 제주 내에서도 이걸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관찰자 또 다른 유형의 관찰자가 제주 4.3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대체로 우리가 동학혁명을 얘기할 때는 동학혁명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첫 시발점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거의 대체로 그런 평가가 있는데 이게 그럼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됐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지역민들은 동학혁명을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나의 가장을 아사간 가와사에 불과하다. 다양한 해석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간 얘기했었던 국가 기업과 이 망각이 도식의 어떤 역사 논쟁 자체가 기존의 어떤 역사 서술이나 특히나 이제 이런 문학작품 같은 경우 특정한 하나의 케이스가 잡아 쓴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 자체를 다 설명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앞서 저 약간 거칠게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든 어떤 방법론이나 서술에서는 이제 공간이나 여백을 남겨놔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제가 저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서 박재현 선생님께서 토론해주면서 답변해 주시면서 저도 약간 이해가 됐습니다. 예, 정진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학 전공이라 일제 시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예, 일제 시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북은 유치원하고 인민학교 과정에서 혁명문학 이야기로 일단 도배를 합니다. 혁명문학 이야기로 도배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는 뭐 일제 강점기 어린이들의 생활상과 극복의지, 뭐 생활상과 투쟁의지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북한의 교육학이 엄청 촘촘하게 무엇을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7, 80년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김일성이 60 몇 년인가요? 뭐 교육에 대한 태제를 사회주의 교육 태제 같은 거를 발표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교육시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나누셨던 이제 이런 그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과 인민학교에는 혁명 문학 이야기로 일단 다 도배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김일성 원수님의 혁명 문학에 푹 젖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중학교가 되면 사실은 이야기로만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로부터는 좀 체계적인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체계적인 교육이 중1 때는 계급문학으로 중2 때는 민족문학과 혁명문학이 결합하는 형태로 중3 때는 혁명문학으로 그래서 혁명문학이 근데 이제 이게 곧 혁명문학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민족문학이자 혁명문학이기 때문에 수령님과 항일빨치산이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친일비판, 민족순환, 연대와 투쟁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남한 역시도 그 끝에 뭐가 있냐 하면 그 결과 우리가 일제를 물리치고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대한민국을 수립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엄청난 국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반윤석열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엄청난 국뽕과 이렇게 반일의 어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일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일본 불매운동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니클로를 사 입었다가 저희 식구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는 경제교류가 이어져야 된다. 이랬더니 엄마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남편도 저희 아들조차도 국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통합 문학을 얘기를 하든 아니면 통이 문학을 얘기를 하든 아니면 통합의 매핑을 구성하든 그것을 일제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남북 공이 이렇게 국뽕화되고 있는 서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정교수님 재정리 다시 해주셔서 제가 수정을 해서 그렇게 앞에 서술하고 이게 우리 대중들한테 어떻게 기억될 수 있는지를 그 주체와 대응으로 이렇게 간편화될 수 있다 이렇게 서술 방식을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뽕화된 국가담론의 체제에 입각해서 먼저 이 작품들 유형화를 먼저 다시 수정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발표가 조금씩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현 선생님과 모신 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